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정부하고 아주 밀착된 그런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긴 해도 그들도 대한민국 헌법이 그들의 그 정당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그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31일 김경수 피고인이 대선 부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은 이것을 가지고 나서서 공식적인 의사발표를 했습니다. 김경수 피고인이 대선 부정을 했다.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 후보자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재인을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누구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유죄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안 된다. 심지어 김경수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탄핵 세력이 대선 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문재인을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재인 씨는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가 어떤 범죄 행위와 연루가 돼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에게 수사를 면제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수사한다는 것은 탄핵 세력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 이번에 이 김경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문재인 씨의 그 당선을 무효시킬 만한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수사를 하기도 전에. 그래서 수사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봐야 하겠죠. 그리고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면 전력을 다해서 거기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예 하지 말자. 그것은 죄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 다음에 이 탄핵 세력이니 하는 이 말들,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국민을 편가름하는 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죄다. 마지막 죄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을 편가름해서 국민을 내전 상태에 몰아넣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탄핵 세력 하는데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다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탄핵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식 제도입니다. 탄핵은 어떤 세력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촛불을 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광장에 끌어내서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죠. 그리고 탄핵 세력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해찬 당대표는 국민 중에 어떤 국민을 탄핵 세력이라고 하는지 밝히십시오. 쉽게 말해서 나를 탄핵 세력이라고 하는지, 국민 여러분 중에 바로 당신을 탄핵 세력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탄핵 세력입니까? 그러면 이해찬은 반 탄핵 세력이 아닌 이 탄핵 당한 자들을 때려잡은 쪽이고 국민들은 탄핵 당한 자들 쪽이다 이런 겁니까? 그럼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이고 당신들의 국민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몇 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탄핵 세력 그리고 전과자들 무슨 정치적으로 2등 국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국민들은 이 되먹지 않은 오만한 집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국민이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나 또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나 다른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야당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저희들만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상전인 줄 압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속이 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 시키자고 법 로봇 때려다가 일꾼들을 먹이고 입히고 두었더니 저희들끼리 자기네가 더 위쪽이다, 더 상전이다 하면서 싸움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국민들이 이 일꾼들 모조리 쓸어내는 일이 생길 겁니다. 문재인 씨가 혐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그것을 막아선다 하는 것은 불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은 모든 일꾼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박근혜를 탄핵하면 문재인도 탄핵할 수 있고 박근혜를 감옥에 넣으면 문재인도 감옥에 넣을 수 있다.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일꾼은 일꾼이지 무슨 일꾼의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고 패거리가 있다 하는 겁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똑같이 아주 평등하게 처벌을 할 뿐입니다. 이 김경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고 나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를 유죄 판결한 것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그것은 보복과 보신을 위한 판결이다. 개혁 세력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당랑 거철일 뿐이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사마귀 이야기가 정치계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랑 거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알고 있죠. 당랑이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았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은 이렇죠.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는 도중에 그 수레가 나가려는 길 가운데에 이 사마귀라는 곤충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이런 설명을 하죠. 저것은 당랑이다. 사마귀다. 이 곤충은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른다. 제 힘은 생각지도 않고 적을 가볍게 본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설명을 하니까 장공이, 그는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가 곤충이지만 사람이라면 천하의 용맹한 자라고 하겠구나. 왜냐하면 용맹한 군인은 전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미리 달아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저 곤충이 저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레를 옆으로 피해서 가자 해서 그곳을 통과했고, 그래서 그 사마귀는 목숨을 건졌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랑거철이라는 의미를 정치가라면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스스로 수레를 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당랑거철이라고 하면서 이 사마귀를 아주 얕보고 하찮게 미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 사법부를 힘없는 곤충, 사마귀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 쇠수레라고 하는 것은 곤충의 입장에서는 참 가공할 만한 그런 대상이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포의 철권으로 이 힘없는 곤충을 깔아뭉개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것도 조롱하듯이 위협을 했다. 그것이 더 가증스러운 겁니다. 원래 이 당랑거철은 사마귀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이 수천 년을 전해 내려왔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이 말은, 이것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장공의 사람됨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모르는 민주당은 공존할 의미를 다시 의심해 봐야만 할 그런 무자비한 파괴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포악한 헌법을 함부로 위반하는 민주당을 그대로 둘 것인가? 또 이 사마귀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도 역시 정치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다루어 보기로 하죠. 물론 이 정당에서의 일들, 그것은 일단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정말 그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나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서 어떤 대표를 뽑고 어떤 그 후보자를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5,100만 국민을 위해서 헌법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 하고 나서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잘 키워갈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든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그런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할 만한 인물이 나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팎으로 아주 어려운 이런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거는 선거지요. 그 작은 선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선거라는 것은 언제 그 목적이 달성되는가? 그것은 최종 집계가 나왔을 때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가령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당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정당 추천 후보자가 10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무소속 후보자가 10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20명 후보자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차피 선거에서는 이들 후보 20명이 대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인 그 유권자, 당원인 유권자가 아니고 국민인 유권자는 이 최종 선거, 본선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여러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정당이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혹은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해당 정당의 일입니다. 우리 국민인 유권자의 관심 영역 밖에 있는 것이죠. 서로 당내 경선에 일반 국민들이 좀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신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내 경선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그 본선거가 아닌 어떤 정당마다의 이런 선거, 그것은 그저 정당의 일이고 국민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내부에서 하는 경쟁, 이것은 그 대결 양상이 좀 밋밋한 것이 좋습니다. 서로 그냥 그 극한 대결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친선 축구를 하면서 아기다툼을 하면 그 다음에 친선 축구는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정당 내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중에서 우열을 가리는데 그 방법으로 선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선명하게 금을 거서 상대방을 죽기 살기로 그 공격을 해가지고 정말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 이런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승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거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뭉칠 상대를 다 그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1등이 돼서 뽑혀도 나중에 밖에 나가면 바로 꼴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정당 내부의 경쟁에다가 밖에 있는 국민을 끌어들여 가지고 편가르기를 세분화, 다시 말해서 한 개 정당 내에서 당내 경선 후보가 만약에 7명이다. 그러면 이 정당이 7개로 쪼개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기도 하고 작은 정치입니다. 그 정당은 나중에 결국 2개나 3개로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이 되고 또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갈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당 내에서 선거를 하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여간 무슨 그 시합만 한다 하면은 그냥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딱하기도 하고 좀 희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리더 중에서도 정치인, 다른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시야가 넓고
또 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인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세상은 아주 넓고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 고유의 어떤 철학이 있다, 생각이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나만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좋으니까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나와 대등하게 내가 훌륭하면 나만큼 훌륭한 5,100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은 의외로 저마다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말 5,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다 다른데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공약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런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는 다른 개인에게 이익이 안 되겠죠. 그것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개인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는데 모두의 공존에는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공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일들은 모두 협력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 높은 곳에 상당히 넓게 하나의 그 공통된 관심사로서 자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하겠죠. 리더는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는 표를 안 준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 저곳에 가자 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한데 우리 같이 노력해서 같이 힘들여서 거기 가자. 그것이 리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은 운동원을 풀어서 새로운 운동원을 또 끌어오는, 운동원이 데려오는 사람은 대부분 운동원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운동원을 자꾸 늘리면 사실 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딱 운동원 표가 늘어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작은 정치가 되고 맙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리더십이나 정치 원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홍준표 씨 때문입니다. 홍준표 씨가 얼마 전에 그 당랑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다. 그것을 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당랑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랑 거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귀 쪽이 아니고 장공 쪽이 주인공입니다. 장공의 사람됨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지 사마귀와 같이 되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씨는 자기 자신이 장공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랑,
이 사마귀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낭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당낭거철이라는 말이 혹시 홍준표 씨를, 정치인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가 말하는 당낭거철의 당낭은 대단한 어떤 것이다, 좋은 말이다, 혹은 그 말의 주인은 장공이 아니고 사마귀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뭐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낭이라는 것은 이 동양에서 그렇게 그 리더와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곤충이다. 당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사마귀라고 부릅니다. 사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버마제비, 오줌싸개, 이것이 이 곤충의 이름입니다. 우선 이름이 비천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곤충의 이미지는 또 어떤가? 이 곤충은 녹색 식물 위에서 살면 녹색이고 갈색 식물이 있는 곳에서 살면 갈색이고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곤충이 이런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닌데 이런 곤충을 보고 지조가 없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마귀는 암컷이 교미 중에 수컷을 먹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해서 좀 해괴한 곤충으로 기억을 합니다. 흉한 것이죠. 사마귀, 당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기 때문에 한 달을 모르고, 이 당낭, 사마귀 또는 버마제비라고 하는 이 곤충은 한 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모른다. 그래서 시야가 좁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게다가 결과를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이 당낭이, 사마귀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고 앞에는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귀가 수레를 막았는가? 이 부분인 것이죠. 수레는 제갈길을 갔고 당낭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죠. 당낭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당낭의 상태는 어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깔려 죽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레가 피해서 갔습니다. 수레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깔려 죽을 운명의 그 곤충을 살게 한 것은 은혜를 베푼 장공인 것이죠. 그러면 당낭이 한 일은 뭐냐? 목숨을 적선받은 겁니다. 이 사마귀는 참으로 허약한 그런 곤충입니다. 가령 행인이 걸어가다가 실수로 돌멩이를 차면은 거기에 날아온 그 돌멩이에 맞아도 그냥 죽어버릴 그 정도로 허약한 존재인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은 이런 식의 사마귀를 짓이겨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수레는 장공의 수레가 아니기 때문에 직진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정치인 홍준표 씨가 불가능에 도전하겠다, 그 심정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절실한 꿈을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좌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홍준표 씨하고는 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데, 불가능으로 확정된 것은 결코 가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좀 아쉽더라도 이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귀로는 수레를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더라도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른 법이고, 정치인 홍준표 씨가 당랑의 꿈을 깃발에 새겨 넣는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구나 할 뿐입니다. 간혹 국민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나는 정치인 누가 좋다, 누가 좋다,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를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글을 또 남기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좋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런 점을 생각해 두십시오. 현실 정치인은 모두가 진열장 속에 지금 들어있는, 팔리기를 바라면서 들어있는 판매용 생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생선을 사서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이야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판매용 생선이 진열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선을 고르는데, 생선을 일단 고르면 생선값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선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죠. 이런 것입니다. 흔한 말로 썩은 동태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눈이 또렷하고 또 비교적 싱싱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흔히 눈을 많이 살피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살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선은 냄새가 납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나죠. 그리고 모든 생선은 현실적으로 오늘날 실제로 다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생선은 싱싱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선은 우리한테 오기 얼마 전에 이미 죽었죠. 그래서 그 죽던 날 이후로 계속 부패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결코 생선을 믿지 마십시오. 생선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현실 정치인을 생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현실 정치인이 국민이 선택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현실 정치인 밑에 줄 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생선이 국민 여러분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높은 좋은 품질을 지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생선에 대고 절을 해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